자, 지금부터 21년 9월 달에 있었던 7급 헌법 기출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많은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난이도는 되게 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7급 학생들 중에 100점도 꽤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고득점자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헌법시험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지 않았나. 물론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려운 지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100% 다 아는 지문들만 있지는 않았지만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 많으면 답이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답이 좀 어려웠다 싶으면 주변 지문들이 또 답을 맞추기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평이한 수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같은 거 보면 역시 이제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판례가 한 70%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 판례에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관련 기본권 막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이게 제한을 하느냐, 얘 때문에 치느냐라고 하는데 얘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쉬웠고, 그 다음에 헌정사도 어쩌다가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얘도 그냥 한 지문 두 지문 이 정도 지문으로 그냥 나올 정도니까 답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그러니 제가 볼 때 역시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그리고 법령 문제가 한 30% 정도 나왔지만 이 법령도 대부분 좀 책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와 되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법령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난이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따라서 북한도 한국 영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핵심이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조약이 되면 북한이 국가가 되니까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은 최근에도 이제 여러 번 기출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남한으로 보더라도 외국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준하는 자로 볼 수도 있고 또 마약이나 이런 경우는 보호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4번도 되게 잘 나오는 건데 통일조항들을 볼 때 권리가 도출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보통 우리는 이제 권리는 기본권 조항에서 많이 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정도라면 난이도가 학급 아닐까요?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체계정당성이라는 것은 규범이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체계정당성이 위반된다. 곧바로 위헌인 건 아니다. 이것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헌법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헌법 원리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위헌이 되면 헌법 원리, 헌법 전문, 그 다음에 헌법 본문 이 세 가지 위반이 되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게 헌법적 원리라면 당연히 입법자를 기속하겠죠. 헌법적 원리인데 어떻게 기속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원리 따라서 입법자를 기속하는 거로 볼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기속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런 체계 정당성 우리가 대부분 법치국가에서 배우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객관식 이렇게 풀었을 때 정답을 맞추는데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생소한 지문들이니까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네요. 일단 1번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시 같은데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좀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가 막 법으로 그렇게 막 만들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3번이 좀 어려웠나? 쉬웠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잘못되면 이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 이런 거 할 때 국민 심의를 거치나요? 헌법 87조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국민 심의를 거쳐도 틀렸고요.
그리고 취소해야 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부당하면 취소, 위법인 몰라도 부당이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어딨어요. 그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끝부분도 틀렸습니다. 글쎄 이거 헌법 조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못 풀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난이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답 3번 맞추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1번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있죠. 자, 공정한 헌법 재판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 총괄은 민사, 형사, 뭐 행정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헌법 재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헌법 재판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사건이 대법원 재판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다만 헌법 재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잘 나오죠.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재심이 이 보호 범위에 재판받을 권리에 반드시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 2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뭐야? 공격 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이 솔직히 좀 난이도가 있었죠.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좀 나왔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더라. 자, 핵심은 저는 이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약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식 같은 경우는 면발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뭐 끼케야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한테 피의자조차도 약식인데 피해자한테 얼마나 큰 거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판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다? 피해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요? 불복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다? 약식으로 하더라도 이거 고지하지 않더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학생들 얘기로는 이 4번 문제가 좀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생소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중상급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 1번 질문은 A급이라 틀리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뭐야? 후방에 앉으라는 거지. 목적이 깨진 판례였죠.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증인신문, 차폐시설. 뭐랑 구별해야 돼? 수용자하고 변호인 만나는 거. 이때 차단장치 설치한 거랑 우리가 꼭 비교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차폐시설인데 증인신문이야. 그럼 이거 증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우리 문제로도 풀었는데 모의고사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강제퇴거라는 게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권리는 얘가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얘가 지금 강제퇴거 당하는 절차에도 당연히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나 이런 거는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열람등사라는 게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은 학급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풀만하지 않나? 중학급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 약간 이제 헌법재판이면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 자, 1번 봅시다. 꼭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면 제3자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들한테 인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한테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성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현재 침해당하는 게 아니더라도 확실히 예측된다면 이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도 너무 유명한 판례 지문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돈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꼭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4번도 쉽죠. 부작이라든지 계속적인 어떤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고통을 계속받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다? 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지문은 4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6번도 제가 볼 땐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 1번 판례는 제가 볼 때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소년부 송치 사건이고 불처분 결정된 건데 핵심 포인트가 뭐야? 이거죠. 아니, 사망할 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최신 판례 이런 것도 있었어. 무기한, 이것도 침해다. 이렇게 봤죠? 무기한, 사망할 때까지. 이거 너무 과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판례 A급이죠? 이 판례는 진짜 최신 판례잖아. 21년? 근데 벌써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A급. 근데 A급이면 당연하지.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선거에서도 실명, 익명 표현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게 제한한다, 위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초 A급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죠. 공개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냐?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업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번호를 A한테만 알려주단 말이야. 그러면 A한테만 공개한 거잖아. 얘가 다 퍼뜨려버리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결국 이것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4번이 또 쉽죠. 국민공공단한테 이제 정보 제공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미 안고를 왜 또 알려달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7번도 제가 볼 때는 H급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답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풀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저는 8번도 H급인 것 같아요. 너무 쉬워. 여러 가지 위원회 사람들 있잖아요. 민간기구나 이런 걸로 보이지만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국가가 되고 뭐 조직 세팅하는 것도 국가가 되면 공무원을 의지하는 거 잘못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었고요. 이번도 보니까 잔인성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잔인성이 좀 심하다. 도대체 어떤 게 심하냐 이거 알기 힘드니까 당연히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사금복이라든지 모의총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위반됩니까? 위반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3번 다들 알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호감호나 이런 걸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고의법이라든지 형벌불소급 이런 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되게 쉽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H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진짜 H급이죠. 왜? A급이 A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거는 양심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한 A급이잖아요. 이걸 틀리면 진짜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틀릴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공문서 한글로 써라 합헌. 그 다음 3번. 아니 우리가 요트 하거나 이런데 수상면허 땄는데 범죄, 사소한 범죄라도 필요적 취소 이건 위헌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모욕죄 같은 게 이제 뭐 여기 지금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아니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다. 기소유예라는 게 네가 좀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조건을 침해한다. 지문이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정답이 쉬워요. 이 정도면 H급이다. 이거 틀리면 진짜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억번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출석 요구는 20명이잖아요. 그 다음 탄핵소추는 여러분들 언제? 의결된 때라고 돼 있죠. 조문에. 그 다음에 국회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의결된 다음에 송달된 때. 그러니까 의결되고 이제 뭐다? 국회법에서 이걸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달된 때라고 하는데 발의된 때는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틀렸다. 디귿번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때 특별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답 지문도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2개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 2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뭐 H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중 또는 중하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1번입니다. 이것도 H급이죠. 왜? 이거 너무 쉬워요. 급식, 운영비 구분해야 되잖아. 운영비는 무상이지. 근데 급식은 무상에 반하지 않아요. 위배되지 않아. 왜? 코는 당신들이 내야지. 학부모가 내야지 라는 게 우리 판례 결론이었죠. 정답이 2번이라서
글쎄 이것도 학급 아닌가? 이걸 틀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수호권이 이제 국정교과서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될 어떤 법적인 부담을 좀 이렇게 받게 되더라 할지라도 이게 뭐 지나친 제한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 판례도 이제 되게 유명한 판례죠. 아니 본인이 이 학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학교 도서 대출을 하거나 열람을 시켜달라. 이거는 안 되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권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글쎄 3, 4번 집은 어렵지 않고요. 1번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물론 판례 지문이니까 오답은 아니지만 근데 2번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학급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40세 나와 있고 공선법에 5년 이상 나와 있죠. 2번이 제가 볼 때는 헌법 내용이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일반 수험생들 거의 맞춰야 되지 않나? 가반수가 아니라 뭐지? 가수표죠. 이 정도라면 거의 정답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대통령 임기는 다음날 0시부터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재신용 투표나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라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정답도 쉽고 나머지 지문도 쉬우니까 결국은 이것도 학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법원. 근데 저는 이거 틀릴 사람 있을까? 14명 대법원장 포함이잖아요. 이거 틀릴 사람 있을까?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급이죠. 이거 두 개 날라가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근데 이거 4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석 대법관이 어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권한대행은 거의 다 외우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선임이죠. 그러니까 글쎄 4번이 조금 까다로운 면은 있지만 요즘 우리 대부분 권한대행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좀 유명 지문 아닌가? 법관일 때는 뭐요? 일반 대법관인 경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임명하는 사람이 퇴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반 판사일 때는 대법원장이 글쎄 정답 지문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급은 아닌데 중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급 정도 되니까 못 맞출 지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와, 올해 문제는 왜 이러나? 너무 쉬워. 헌법 개정이 공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명 투표해야죠. 그 다음 263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투표는 30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를 바꿔내는데 20일 이상 공부하고 야 이거는 학급 정도가 아니라 밑바닥 내려간다. 이건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헌법 개정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들 군사법원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나요? 당연히 허용되죠.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 둘 수 있고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병에 대한 영창, 최신 판례 이거 위헌 나왔죠. 옛날에 여러분들 전투경찰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경찰 판례가 영창이 합헌이었는데요. 이거 사실상 영창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전투경찰이 지금 없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앞으로는 계속 이 판례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창은 단순히 징계 절차에 불과한데 사람을 구속하고 가두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다.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 3번이 좀 어렵더라고. 이 판례는 최신 판례긴 한데요.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관생도가 휴가 갔을 때 사적 생활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 의무를 이행한다. 어르신들이 반주 한잔 해라. 이거조차도 금지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 위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국군 통수권, 군정군령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글쎄 못 맞출 정도로 어렵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3번 지문이 좀 생소한데 근데 이 3번 지문도 몰라더라도 예의 없이 금주문을 이행해라.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1번 군사법원 합헌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난이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 저는 16번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 1번은 확실하게 알아. 이거 78내 A급이거든. 정당도 교섭단체도 뭐가 안 돼? 권한쟁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3번 4번 먼저 봐볼까요? 3번 봐볼게요. 부작위를 우리가 권한쟁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법상 문상 뭐가 있어야 돼? 자기의무가 있어야죠. 이거는 헌법소원도 마찬가지고 권한쟁의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데 사망했어 그러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16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해 문제 중에는 되게 난이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정답 지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거 A급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2번도 여러분들 몰랐을 수는 있는데요. 이 수리잖아 수리. 법률안을 수리했어. 법률안을 수리. 그러니까 뭘로?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수리를 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접수하고 수리를 했는데 이게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나?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자,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해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가 등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수리는 뭘로 하겠다?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전자정보로 하겠다라고 이메일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메일 못 쓰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뭐 보좌관 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심의표결하면 되잖아. 이 서면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심의표결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이메일로 온 것도 당연히 국회에서 이제 알려주니까 심의표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침해를 하지?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지? 모르겠는데 그냥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적법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수리한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수리 안 한 게 오히려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쟁의 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심의표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정답 지문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웠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상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못 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국정감사고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번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면 당연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앞뒤 바뀌었죠. 국정조사가 보통 특별위원회고 감사가 뭐다? 소관 상임이죠. 그래서 앞뒤를 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보통 이제 국정조사할 때 특별위원회는 의원 그 정당의 의원 수대로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굳이 우리는 안 할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질문 조금 그러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그닥 어렵진 않아요. 한 중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저는 18번도 되게 쉬웠던 게요. 정부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권한쟁의랑 정당 예산이 가처분 인정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인데 이 정도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선관위가 집행하는데 자꾸 국회가 한다라고 해서 오답으로 내죠. 그 다음에 4번 A급이죠. 소속 국회의원은 이게 비례든 그 다음 지역구든 전부 다 뭐다? 상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 7급이라면 합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번 정답 지문이 완전 유명한 A급 판례라 아마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대부분 이거 A급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사회적인 시사성이 워낙 크잖아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죠. 아주 최신 판례야. 자, 당연히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지. 그리고 저는 2번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려움이 없어. 엘리트 분할을 왜 제외해? 불평등의 원칙을 따라 이게 이론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 근데 1번이 워낙 유명하고 몰라도 나는 1번이라 할 것 같아. 여러분 문화국가가 9차 개정에 들어왔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대부분 이거 공공헌법 때부터 있던 거란 말이에요. 뭐가 신설되거나 이럴 때 우리 헌정사 깨알같이 배웠잖아요. 거기 문화국가가 국차개정이 들어왔단 말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지. 그죠? 이것도 한 중급은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맞추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1번 되게 유명한 판례 지문이잖아요. 계엄이 해제됐어라도 당연히 우리 뭐 할 수 있죠? 기존의 포고령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2번도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지간히 중요한 건 대부분 국민의 심이 거치죠. 그러니 당연히 선포할 때도 거치겠지만 해제할 때도 뭐다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걸로. 자, 그 다음에 계엄 해제는 제적가반 쓰고 비상계엄일 때 정부랑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중요 지문들 위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1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교육위원 되려면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된다. 잘못된 거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답이 너무 쉬워. 공무단위권은 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박탈 정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고 기본급이죠. 기본급. 정답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학급 또는 뭐 다모지 때문에 중학급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번이죠. 아니 예를 들어 변호사 여러분들 보면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등록을 해라. 우리가 등록 제도가 위헌된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해라.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벌금 100만 원일 때 이제 당선무효시효나 이런 건 침해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고 나머지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번. 이 지문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돼 힘들어요. 그러기는 언제든지 법은 개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이 변하면 그럼 국민의 신뢰도 뭐다?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보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이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이게 중요하지. 극심하다면 이러면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의 신뢰는 정당한데 근데 피해가 극심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뭐 그냥 지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하죠. 국가가 유인 유도했으면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이 기회를 활용했다면 신뢰는 낮아진다. 근데 유인 유도했대. 그러면 당연히 우선한다고 볼 여지가 많게 되는 거죠. 글쎄 이것도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번 볼게요. 1번 판례도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둘째 줄이 핵심인데요. 자꾸 수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큰 법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위임이 없이도 그냥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비공개의 종족수를 묻는 건데 종족수는 여러분들 모든 게 A급이죠. 당연히 아셔야죠. 출석 3분의 1이 아니라 출석 과반수입니다. 글쎄 저는 이 정도면 H급이라고 보여져요. 공부좀 했다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아 이게 좀 어렵더라. 4번은 A급이지. 1사부제는 여러분들 헌법이 아니에요. 근데 3번이 왜 어렵냐. 저는 3번 되게 3번인지 1번인지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1번 내가 확실히 알거든 이 판례. 책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추긴 맞췄을 것 같은데 3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 일반 의견 등록수가 헌법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수결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 의결 방식으로 헌법상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헌법 전문에 일반 의결 등록수 나왔는데요. 국회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종족수가 되게 많죠. 정족수가 되게 많다라는 건 이게 헌법상 원칙이면 다 이대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판례가 뭐라고 한다? 단지 기준에 불과해. 기준에. 따라서 저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높이는 것도 가능하고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꼭 지켜야 되는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른 기준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이 3번 지문이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맞추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1번 지문이 판례였기 때문에
그거 알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중급 내지는 이 3번 때문에 중상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헌법의 일반 의결 종족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헌법상 원칙이 아니에요. 가중도 되고 그 다음에 축소도 되는데 결국 뭐다?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4번 봅시다. 종족수가 같은 것을 묶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 발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의죠. 그러면 3분의 1인데 임시의 소집 요구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일단 뒤에 것이 틀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제적의 3분의 2인데 요게 뭐예요? 출석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결국 틀렸어요. 계엄해제 요구 법관의 탄핵은 뭐예요? 제적 과반수인데 요게 제적의 의결은 3분의 2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 것들이 전부 틀렸습니다. 자, 근데 4번은요. 헌법 개정안 발의라든지 해임 의결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전부 제적 과반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4번이 정답이다. 이상하게 종족수는 우리가 A급으로 다 외우고 있는데 올해 특이하게도 종족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25번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1번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게 여러분들 재판정에서 이제 공판정에서 녹취할 때 이거 이제 법원장의 허가를 받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왜냐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뭐 이익이 더 클 때는 뭐다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도 너무 쉬운 게 자사관여태가 무슨 사생활을 침해해요.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는 너무 쉽더라.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사생활은 사적 영역에만 국한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도 했잖아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개된 영역도 사생활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한된다라는 건 당연히 틀렸죠. 그 다음 지문이 식별정보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문 채취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식별정보죠. 그리고 제한하는 것이니까 판례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글쎄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문제를 풀고요 총평을 올릴 때 되게 조심했거든요. 왜 조심을 했냐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쉽다라고 평이하다 이렇게 올리면 못 본 학생들이 되게 이제 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막 이러지 않을까 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많이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카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그러고 되게 이제 고득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나만 쉽게 느꼈던 게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도 이제 많이 쉽게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직 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국가직이 쉬웠다고 지방직이 쉬우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흐름인가? 그것도 아닐 거야. 그죠? 제가 볼 때 지방직은 또 완전 새로운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과목이 4과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4과목인데도 문제를 쉽게 계속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쉽고 어렵고는 뭐다? 랜덤이라는 거죠. 지방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 당연히 뭐다? 헌정사 해야 돼. 헌법 조문 해야 돼. 그죠? 법령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또 지방직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어려운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거 뭐다 제대로 가꾸고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몇 지문 정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같이 풀어봤지만 모른다고 못 맞힐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믿고 막판일수록 어떻게 된다? 정말 안전한 것들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다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치시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정말 이제 축하드리고요. 낙방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지방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